자,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의 제목이 이제 경우의 수란 말이야.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나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적당한 것이 이제 마치 스도쿠, 가로 세로의 조합으로 스도쿠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풀듯이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일명 노가다 방식이라고 합니다. 노가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한다. 이게 지금 막노동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 많이 쓰시는데 옛날 표현이 지금 아직 안 사라지긴 했어요. 한 땀 한 땀 좀 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문제가 길어요. 가나의 조건까지. 그래서 문제를 충분히 읽고 뜻이 뭔지 보고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자, 6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6개의 정사각형에 색을 칠한대. 지금 6개인데 색칠할 수 있는 거의 선택은 몇 개냐? 4개밖에 없어. 4개 가지고. 자, 그러면 1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합니다. 자, 1하고 6은 같은 색을 칠하래. 1과 6은 같은 거. 자, 다음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다른 색을 칠하세요. 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색 4개를 가지고 변을 다른 걸 칠하라고 했으니까 1번과 6번을 같은 걸 칠할 거야. 그러면 1번이 2번, 4번이랑 다른 색을 칠해야 되고 6번이 3번, 5번과 다른 색을 칠해야겠지. 그러니까 2번, 4번, 3번, 5번하고 1번, 6번은 아예 다른 색을 칠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규칙이 이제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이렇게 다른 색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하여튼 그러면 1번부터 너의 선택을 한번 가봅시다. 자, 1번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색의 종류는 몇 개입니까? 4가지. 그 다음 어느 면을 갈래? 2번. 자, 2번. 자, 2번에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은요? 3번. 3번. 몇 가지? 2가지. 왜 2가지지? 여기에 있는 거 빼고 여기 있는 거 빼고. 자, 그 다음은요? 4번? 4번에는 맞잖아. 2번, 3번 칠하고 4번 왔잖아, 이제. 4번에서는 누구만 고려하면 돼? 왜 5분이 아직 7도 안 했는데? 1번만 고려하면 되지. 응. 그럼 몇 가지야? 3가지야. 5번은요? 왜 2가지지? 이게 질문이 하시면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그치, 관이야. 이게 몇 가지야? 왜 1가지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 그렇게 해갖고 좀 맞았어? 근데 저렇게 안 풀어. 아니,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일단 가보는 거잖아.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첫 단추를. 이렇게 하다 안 되는 걸 느껴야 되는 거거든. 어?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어? 여기가 1가지인가요? 2가지인가요? 3가지인가요? 왜 1가지야? 왜 1가지야? 누가 1가지라 그랬어? 왜 1가지라 그랬어? 1번이랑 6번이랑 같이 놓고 5번이랑 6번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5번에는 얘랑 다른 거 칠해야 되고, 얘랑 다른 거 칠해야 되고, 얘랑 다른 걸 칠해야 돼서 1가지다? 얘네 둘이 같은 색이면? 2번과 4번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고교에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의 전형 문제입니다. 535번도 그렇고 534번도 그렇고. 중학교 때 방식으로 5, 4, 3, 2, 3, 3, 3 이런 식으로 가면 끝나지가 않는 거야. 왜냐? 얘하고 얘하고 같은 색이면 5번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런데 얘랑 얘랑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다른 색이면 몇 가지? 1가지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어떤 영역을 칠할 때
걔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음. 그러면 요 방식으로 한 방에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를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 지금 요 문제하고 535번이 같은 건데 자, 두 개가 같은 건데 자, 535번이 조금 더 편하니까 그 녀석으로 갔다 올게요. 자, 535번을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시도를 해볼 거야. 너무 쉬운 문제인데 돌아오면 안 되니까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볼 거야. 이거 됐었지? 이거 맞았어? 다시 해봐 그러면. 자, A, B, C, D를 갑니다. 좋지. A에 몇 가지? A에 네 가지. 자, B에는 너 칠한 순서대로 말해. A랑 어디 있어? 좀 제대로 한 거 맞아? 하는데 이대로 가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라고 이게. 맞았어? 어떻게 해? 자, A 네 가지. B에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난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붙였어? 그래서 대박. 안 되는 걸 일단 경험해야 돼. 경험이 중요해. 너네 문제풀이에서 수학 공부하는데 경험이 정말 중요해.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서 맞았더니 이런 게 있었네. 너네가 막 학교로 가는데 오늘 막 이렇게 헤매갖고 갔는데 지름길이 있던 걸 알았어. 그러면 헤매 본 사람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야. 처음부터 지름길만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만약에 딴 길로 빠지면 거기를 못 찾아가요. 문제풀이가 그런 거야.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응? 상원아, 어떻게 풀었니? 네? 어떻게 풀었어, 이 문제? 풀었어요. 그래. 많이 틀렸어. 자, 불러. 4.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걸 보고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보세요. 중학교 방식으로 여기가 4가지야. 그럼 여기 3가지야. 그럼 여기 몇 가지야? B에만 칠한 거 피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A, B, C, D로 가든 A, B, D, C로 가든 상관없어. 그러면 C에 몇 가지입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 두 가지가 되면 틀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걸 느껴야 돼. 여기 두 가지 하면 틀리는 거야. 다 땡! 다 낚이는 거야. 이게 더 개쉽네 했다 틀리는 거야. 자, 여기가 두 가지가 아닌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모르고 그냥 4332 써버리면 그냥 낚이는 거야. C라고 하는 애는 분명 A하고 다른 색, D하고 다른 색이지만 지금 A하고 D는 무조건 다른 색입니까? A하고 D는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야. 면이 맞닿아 있지 않아 있어. 이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야. 지금 말하는 걸 그대로 들어봐. 잘 해석해서 마지막 치라는 영역이 맞닿아 있는 면이 맞닿아 있지 않을 때가 그냥 풀면 안 되는 상황이야. 다시 마지막에 칠하는 면에 맞닿아 있는 면이 뭐하고 있다? 맞닿아 있지 않다. 마지막에 칠하는 면이 맞닿아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마지막에 칠하는 면에 맞닿아 있는 애가 맞닿아 있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얘네 둘이 다른 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땡! 이게 중학교 때 방식이라고. 마지막에 칠하는 면에 맞닿아 있는 애가 뭐하고 있다? 맞닿아 있지 않다. 마지막에 칠할 때 맞닿아 있는 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냥 한 방에 풀 수 없어. 를 느껴야 돼. 그러면 얘는 A하고 D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B하고 C도 맞닿아 있지 않죠. B, C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A, D를 먼저 기준으로 하면 자, 첫 번째 A하고 D는 같은 색을 칠할 때와 두 번째 A하고 D는 다른 색을 칠할 때라고 아예 둘을 갈라놓고 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같은 색을 칠할 겁니다. 이제 같은 색을 칠할 거야. 자, 이제 가보세요.
A에 몇 개? 4개. B에 몇 개? 3개. 똑같아. 그럼 D에 몇 개야? 1개, 1개. 같은 색 칠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A하고 D하고 현재 같은 색이잖아. 그러면 C에 색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다? 3개. 이렇게 정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봅니다. 자, A하고 D하고 달라요. 자, A, B까지 똑같아. 그럼 D에 몇 개야? D에는 B에 칠한 것도 안 되고 A에 칠한 것도 안 되잖아. 2개지, 2개. 여기 2개지. 그러면 현재 A하고 D하고 다른 색이지. 그럼 C에 몇 개야? 2개지. 2개.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거 9, 4, 36, 밑에 있는 거 얼마냐? 8. 48.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전체의 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면한 마지막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야. 4, 3, 3, 이렇게 막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4, 3, 3, 2, 이걸 넘어간 거니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아예 놓친 거예요. 뭘 고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 A하고 D를 기준으로 놨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B, C를 기준으로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애와 칠하면 안 되는 애, 칠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 같다와 다르다로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고교 색칠하기를 보셔야 돼요. 중학교 때 했던 4333 이런 건 절대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와. 그런 거보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앞에 문제로 가봅시다. 자, 얘보다 조금 영역이 많았어요, 위에 게.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자, 1번과 6번은 같은 색입니다의 조건이었는데, 자, 가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1번의 색칠을 정했어요. 몇 가지였지? 4가지. 자, 그러면 2번에 3가지. 3번에 2, 6P에서 2가지. 그럼 아까 여기서 막혔어. 4가 아니지. 4에는 몇 가지? 다시 1에 쓴 것만 피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6에는 1가지입니다. 얘랑 같은 색을 칠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막혔었지. 5번에서 하나의 숫자가 안 됐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5번 상황을 봐봐. 5번에 보니까 얘랑 이웃한 애들끼리 맞닿아 있지 않죠. 얘랑 이웃한 형이 맞닿아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 얘랑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미 6번은 1번과 같은 색이니까 2번과 6번은 다르다라는 건 확정이 나 있는 거지. 그러면 어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접근을 해야겠어? 몇 번의 상황에 따라서? 2번, 4번이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로 구분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야. 살살 가다가. 이해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지장이 없잖아. 이대로 하고 갔는데 5번에서 막혔네. 이걸 느끼지 않으면 이렇게 접근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자? 첫 번째는 2번과 4번 영역이 같을 때 2번과 4번 영역이 다른 색일 때로 놓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자, 2번까지 가는데 지장 없죠? 3번도 지장 없죠? 몇 가지였지 이거? 몇 가지니? 2가지구나. 3가지가 아니었네. 아까 3가지라고 썼냐? 2가지. 자, 어쨌든 여기 2가지. 4번에 몇 가지? 4번에 몇 가지 이제? 2번과 같은 색 칠하기로 했으니까 1가지야. 그러면 2번이랑 4번이랑 똑같고 2번이랑 6번 다르니까 5번 인접한 데에는 몇 가지 색이 쓰였어? 2가지가 쓰였어. 그럼 5번에 쓸 수 있는 거 몇 개? 2가지. 자, 다른 색을 칠하기 했다. 4, 3, 2.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예요? 4번에. 2번과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대. 그러면 1번과 다르고 2번과 다른 거니까 몇 개? 2가지. 그러면 2번, 4번 다르고 2번, 6번, 4번이 다 다르죠? 다 달라. 그러면 여기 몇 가지야? 1가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곱한 걸 가지고 뭐 한다? 2를 더한다. 요게 이 문제의 해법입니다. 색칠하기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가 될 때 색칠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온 거. 그래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색칠하기가 고3 때 배웠거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고3 때 그냥 다 한 방에 배우던 시절이 있는데 그 사이 고3 때니까 고1도 아니고 고3 때잖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색칠하기가 무지하게 귀찮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조건을 막 많이 걸고 영역을 많이 만들면 꽤 어려울 수 있는 게
경우의 수에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진다가 뭔 뜻인지 알아야 돼. 이해됐겠니? 그러니까 색칠하기를 만만하게 보지 말자.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자, 다음이 536번인데요. 실력업이 다뤄야 될 만한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언급하고 갈 거예요. 질문 없어도. 자, 고민 안 해본 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는 알 거예요. 정육면체 모양의 꼭지점이 이렇게 8개가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서 G에 도착할 거예요. 단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을 지나가지 않으면서 G로 가는 경우의 수, 즉 경로의 방법이 몇 개냐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멘트가 있어요. 그냥 도착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도착하는 경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단 거리 경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최단 거리로 가라. 최단 거리로 가라는 무슨 뜻일까요? 가볼게. A에서 이렇게 가서 G를 갈 건데 A에서 가로 방향 한 번, 세로 방향 한 번, 높이 한 번, 세로 한 번. 3번 만에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지. 근데 만약에 A에서 갔다가 이렇게 오면 가긴 간 건데 최단 경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 찾기를 할 때 최단 경로라는 말이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 괜히 나온 멘트가 아닌 거야. 그걸 먼저 가지고 가시고 지금 얘는 최단 경로는 아니래요. A에서 한 번 지나간 점 지나가지 않고 가는 경우를 다 따지래.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표적으로 얘가 수형도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거예요. 수형도. 자,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해볼 겁니다. 자, A에서 갈 수 있는 경로가 어디 있어요? 몇 군데? B, D, E 3군데가 있는 거예요. A에서 B로, 그 다음 E로, D로. 지금 연습이니까. 자, 그러면 A에서 B로 왔다. 자, 그럼 B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C나 F죠. 다시 A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C로 간다, F로 간다, 이렇게. 자, 그러면 A, B, C로 왔어. C에서 갈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어요? G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G로 가면 도착. 다음 D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D로 갔어요. 자, D 갔다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H밖에 없어요. 갈 데가 H. 자, H에서는 어디를 갈 수 있어요? G나 E가 있죠. G로 도착하던가 E로 더 돌아가던가. 자, 그러면 E로 갔어요. 갈 수 있는 데는 A로 가면 안 되니까 F. F에 가면 B로 가면 안 되니까 G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A, B, C 라인을 모두 몇 개의 경우가 나오는지를 본 거야. 이렇게 한 땀 한 땀 가는 거야. 경로를 따질 때는. 자, A, B, F로 왔어요. 해볼게요. A, B, F. 자, 여기까지만 연습해 볼게요. 자, A, B, F. 그럼 F 왔어. 그러면 도착하던가. 어디? E로 간다. 자, E로 왔어. 그럼 어디밖에 없어? H. H에 왔다. 어디 있다? 도착하던가 D로 간다. 자, D로 가면 C 거쳐서 G. 이런 식으로 경로를 따지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